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어제 그 트리플 약세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주가의 하락, 채권 가격의 하락, 원화가치 하락이 나타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금융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3.5원 올랐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 연설의 영향이 좀 이어지면서 8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도 하였는데요. 장중에는 위안화 환율이 낙폭을 줄이기도 했고 또 우리 주가의 하락, 대규모 외국인 주식 순매도를 반영하면서 결국은 87.9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어제 외국인 흐름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순매도를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채권 현물 시장에서는 국고채와 통한채에 7천억 원 이상 순투자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의 영향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 어제 다우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은 좀 상승을 하면서 달러 약세, 나스닥 강세, 최근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신흥통화들은 상당히 좀 브라질 헤알이나 남아공 랜드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흥통화들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어제 보시면 유로 같은 경우 1.9달러를 넘어서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예나는 아베 총리 사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 깊이 예나 강세로 이어지다가 오히려 어제는 달러의 환율이 오르면서 예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세를 보이던 파운드 완화, 호주 달러의 강세 흐름도 이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일단 예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예나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나 약세가 나타나면서 일본 주식은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의 주가들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연준 관계자 2명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피터슨 연구소 연설을 앞둔 원고에서 일단은 저인플레이션 시대가 전략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요구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7, 8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좀 비관적인 발언을 하였고요. 또 어제 나온 미국의 지표들은 괜찮았었는데 댈러스 연은 8월 기업 활동 지수가 8로,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유로는 강세를 나타냈지만 유럽에서 나온 지표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독일 8월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안 좋았고요. 또 이탈리아 2분기 성장률 지가 나와 12.8%로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잠정치보다 악화된 수치입니다. 어쨌든 달러 약세가 연장되는 모습인 것 같다. 근데 통화별로는 차별화되는 모습이고 일단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 주가 흐름은 부진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우리 한국에서 일단 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우리 내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보면 지난 5월에 올해 마이너스 0.2%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 업데이트한 전망에서는 올해 1.4% 역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8월 18일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면서 그 다음 주 그 신용카드, 서울 지역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주 대비 거의 18%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리두기 지금 2.5단계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내수지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 순매도를 했고, 채권 시장에서도 현물은 샀지만 채권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하면서 금리 상승, 그러니까 채권 가격 하락, 그다음에 외국인 주가 하락, 원화 가치 하락을 견인을 하였습니다. 또 어제 사실 외국인이 사실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저렇게까지 주식을 많이 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트는 외국인 환율과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입니다. 누적 차트인데요. 올해 외국인이 거의 27조 원 정도 팔았고, 사실 우리 주식을 더 팔 게 있을까 싶은데도 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외국인이 우리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포지션은 대부분 펀드 포지션입니다. 펀드 포지션이고, 결국은 신흥국 전체로 외국인 자금이,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우리 시장에도 온기가 전해질 것인데, 아직 그 신흥국 주식시장으로는 그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어제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는 MSCI 리밸런싱 관련한 매도가 큽니다. 일단은 어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MSCI, 우리는 이제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데, 중국이 비중이 40.9% 정도, 대만이 12.2%, 한국이 11.6%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대만도 대만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주식을 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리밸런싱 관련한 외국인 주식 매도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지속될지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주식 자금이 안 들어온다. 근데 신흥국 비중 안에서도 중국이나 또 올해 인기가 좀 꽤 있는 대만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시장의 입지는 작아지고 있다. 어제 외국인 주식 매도는 MSCI 리밸런싱 관련한 그런 이벤트성 마찰적인 매도세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외국인 주식 자금 계속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채권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타나면서 금리 상승을 견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채권 현물은 외국인이 샀거든요. 올해 첫 번째 차트 보시면 신흥국 전체 채권 펀드에서는 자금이 일단은 최근에는 7월 이후에는 들어오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한창 코로나가 심각했던 3월에도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에 주식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하긴 하지만, 뭔가 우리 한국이나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채권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좀 수급적인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고요. 또 오늘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건데, 올해 추경한 것까지 하면 올해 예산이 540조 원 정도입니다. 이제 540조 원에서 한 10%가량 내년 예산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600조 원 정도가 될 것인데요. 우리 국채 시장의 수급 부담, 그러니까 채권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외국인이 채권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내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단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제 나타난 외국인들의 흐름은 뭔가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런 마찰적인 요인, 이벤트성 요인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전망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83원에서 90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0원, 8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나 했더니 역시나 국내적인 요인들이 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건들은 하락우호적입니다. 약달러에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여건,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일단 외환시장 플레이어들도 좀 긴장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중국의 8월 PMI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호주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호주 밑에 차트는 호주 달러 차트입니다. 일단 주간 차트인데 호주 달러도 과매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달러 강세. 호주 달러는 올라가면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호주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호주 금리 결정 관련해서는 정책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호주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마찰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주식 자금에 계속 좀 주목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